예, 오늘 또 이 서장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장이라는 것이 뭐냐? 대해종고에게 이제 거사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그 첫 번째 편지가 어떤 편지냐 하면은 이 정실랑 거사가 대종고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자기는 이제 약간 때 가면 한 20살 그 전에도 이 견성 깨달음 일기에 대해서 마음 공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약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직장도 구하고 그러니까 옛날 같은 뱃을 했죠. 결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견성하는 데서 등한시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대해종고의 스승인 원호 극근 선수한테 많은 배움을 했는데 원호 극근 선사가 이 직지인심으로서도 이야기해줬고 또 운문의 순미산 이야기도 해줬고 조주 선사의 방화착 이야기도 해줬는데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올바르게 옳게 공부를 못하고 세월만 보냈는데 그리고 세월을 보냈는데 그 어느 날 그 원어 국군 선서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그 자기 제자인 이 대해종고를 칭찬하는 글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해종고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그게 한 8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는 저도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진짜로 제대로 이제 그 수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견성을 할 수 있는지 좋은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편지가 이제 대해종고한테 보냈어요. 아주 제가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편지 내용은 정말로 그 격식을 갖춰갖고 아주 예의를 마치 자기 스승님한테 편지를 올리듯이 예의를 갖춰서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에 또 대해종고도 그 아주 성의를 갖고 그 편지에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답장이 꽤 길어요. 그래서 한 6단계로 끊어놨던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편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늦게나마 그래도 견성하겠다는 그 생각에 하고 또 성실함이 느껴져서 꼭 견성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지금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도 표현하고 또 그 현직에서 생활한 바람에 옳게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스러움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은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표현도 썼어요. 그게 뭐냐? 이 선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뭐, 어제 돈 빌려준 거 오늘 기억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는, 안 쓰겠습니까? 그 기억하지만, 선에서는 지나간 것은 지나가 버린 거다.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인데, 어디다가 점을 찍을 것이냐 하듯이,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 묻는 바 없이 마음이 난다. 어딘가에 맺히면은 그거는 견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뭐 참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죄라는 것은 없어. 지나가면은 끝이야. 없어. 선에서만 선적인 표현이 되겠죠. 선에서는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두 참선을 이제 이 정실랑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원어 국근 선사로부터 직지인심으로서도 교육을 받았고 또 화두 참선하는 것도 배웠는데 직지인심을 빠른 수행 방법이라고 하고 화두 참선을 둔한 느린 이런 수행 방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참 공감되는 게 뭐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날 또 보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 경주에 계시는 백운 스님으로부터 백운 경주에 가면 백운로가 있어요. 그 남산 왼쪽 편에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왼쪽 편이고 저쪽 편에서 보면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 왼쪽 하는 그게 참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까? 이 선에서는 있다 없다를 초월하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초월된 마음으로서 선을 닦아야지. 왼쪽 오른쪽에 고정돼 있다 하면 말이 안 되죠. 내가 이쪽에서 보고 왼쪽이다 하면은 저쪽 반대편에서 보는 사람은 오른쪽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매의가 있으면은 이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다. 어쨌든 간에 그 백운로가 있는데 백운로 올라가면 백운암이 있고 거기에 백운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 백운 큰 스님으로부터 독대를 했죠. 그래갖고 저녁 6시부터 한 이제 참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독대를 하다가 직지인심이 저한테는 동시졸탁이 탁 됐어요. 탁 개합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느낌이 알았어요 하는 그 표정이 아마 백운 스님에게는 읽혀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화가 끝이 나버리더라고. 신기하게 여기 큰 스님은 아마 제 얼굴 표정에서 이놈이 드디어 봤구나 하는 게 탁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개합이 되었고 이 직지인심 그 걸리는 시간은 3시간 걸렸어요. 6시부터 시작하고 끝나니까 9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빠른 수행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도 참선하면 10년이 걸릴는지 20년이 걸릴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 물론 열심히 하면 7일 만에 가능하다. 7일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도 표현해요. 이 강의를 하시는 무비 스님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화두를 굳이 딱 하나만 붙들고 할 필요는 없다. 부처님 시절에도 뭔가 부처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그 제자들이 그 부처님 말씀을 들고 산에 가서 고요한 데 가서 참선을 할 때 자기하고 안 맞을 때는 다시 부처님한테 와서 다른 걸 타갖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새도 마찬가지. 큰 스님한테 가서 생모 이빨에 털 났다는 그거 화두를 들고 있다가 안 맞으니까 또 미생전 그 화두도 바꾸기도 하고, 이 먹고도 되고 무자도 되고, 이런 화두 꼭 자기한테 안 맞으면은 꼭 그 한 개를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오늘은 이 화두, 내일은 저, 떠오르는 대로. 차라리 아니면은 참선을 하려고 또 앉아있는데 어떤 화두가 툭 주어지면은 그게 하나 들고 쭉 가다가 또 갑자기 뭔가 탁 떠오르면 그 화두 붙들고 있다가 거기서 탁 깨지면은 끝난다 이거는. 그래서 굳이 한 화두만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 저도 그 이야기에 공감이 돼요. 그리고 또 화두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 시절에 사마타, 이파사나, 선나 이 세 가지 방법이 부처님 시절에 있었다니까요. 이파사나는 모든 것이 한이다. 흑운꽃과 같다. 이 경계도 다 흑운꽃이고 이 몸뚱아리 자체도 흑운이다. 그것을 관한다 아닙니까? 그게 이파사나. 사마타는 고요함 다 내려놓고 텅 빈 마음 그 속에서 반야의 지혜가 나온다. 그럼 선나는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화두 참선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번뇌망상이 떠올라갖고 화두 참선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은 일단 화두를 들지 말고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라. 이게 첫날. 자기가 이제 내가 견성을 하겠다. 원을 세운다니까요. 이게 발원이라. 원을 세웠다. 그럼 발심은 뭡니까? 내가 한번 깨달아보게 돼서 자선에서 앉아서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탁 자각하는 거. 자각하다가도 이 안 사라지면은 몰라 하면은 다 사라져. 딱 그 번뇌망상이 하나 떠오르고 그것을 자각함으로써 번뇌망상이 탁 사라지고 그 다음 번뇌망상이
그 짧은 그 시간이 바로 뭡니까? 정각을 이룬다.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 우리가 언어, 도단,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언어, 길도자. 언어가 가는 길을 칼로 탁 끌어버려. 그럼 언어가 딱 끊긴다. 언어 도단. 그 다음 또 뭡니까? 문자, 분립 문자. 분립, 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때 문자가 뭡니까? 이때의 문자는 경전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경전을 세우지 않는다. 이 하두참선인이 뭘 하면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은 또 경전을 줄줄 외워갖고 어느 경전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대 말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부처님이 경전에 이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스님의 말씀은 그 경전에 지금 어긋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경전에 분립 문자 할 때 경전이다. 분립 경전도 내세우지 않는다. 이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 깨달음에 이른다 하면 안록산과 양귀비와 현종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현종의 부인이 양귀비의 애인이 안록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귀비가 서로가 이런 서로가 옆에 있어요. 근데 서로가 하면 저 담 너머에 있는 안록산의 귀에도 들릴 수 있도록 서로가 소로기를 부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안록산이 지금 양귀비가 내가 들어가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많아요. 딸 이름을 부르면은 예를 들어갖고 미혜야 하고 자기 딸 이름을 부르면은 딸이 쫓아가고 아빠 왜 불렀어? 하면 너 말고 너 엄마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엄마도 이제는 그게 훈련되면은 자기 딸 이름만 부르면은 엄마가 쫓아오도록. 하두라는 게 뭡니까? 무자 하두를 들든지 이목구를 들든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에 든거 또는 생모 이빨에 털 났다는가 이런 어떤 하두를 들든지 간에 그 하두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방편에 불과하고 그 하두의 속에서 합니까? 이 개는 먹이를 던지면은 먹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먹이를 던지면은 먹이 던지는 주인을 하두 참선이 뭐냐? 하두. 저는 이 직지인심으로 그 자리를 탁 봤어요. 우리가 견성 하면은 뭡니까? 견성이라는 거는 없다 아닙니까?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한 장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탁 보는 그것이 견성. 견자가 봤다며 볼 견자. 뭘 봤는데? 견불성. 견불성을 줄여가 견성한다. 부처의 성품을 봤다. 부처의 성품이 있나? 없지만 있는 것처럼 봤다. 이게 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두를 들고 그 참선을 할 때 부처님이 이렇게 연꽃을 들었는데 가섭이가 웃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무비서님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의 수준은 지금 뭐냐 하면 그 부처님이 웃었는데 왜 가섭이가 부처님이 연꽃을 들었는데 가섭이가 왜 웃었을까? 그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수준에도 그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왜 웃었을까를 계속 그 참고하다 보면은 거기서 탁 뭔가가 떠오른다 아닙니까? 그거 하자고 하두를 들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하두를 들면은 의식이 과거, 현재, 미래에서 의식이 어디에 가 있느냐?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이 지금 여기에서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 탁 도달하면은 그것이 탁 견성이 이루어진다.
이게 참 말로 하기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 전번주에 중국을 갔었어요. 장가게 구경을 갔었어요. 장가게에 워낙 이 스케일이 커갖고 사진을 찍으려고 탁 찍으면은 이 사진 탁 찍으면은 한 마리 코끼리를 찍으면 한 마리 코끼리가 탁 찍혀야 되는데 코끼리가 워낙 크니까 사진을 탁 찍었는데 뭐가 보이노? 코끼리의 배밖에 못 찍었다. 제가 이 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견성이라는 이 하나의 큰 덩치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 한 부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 오늘은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을 다 훔치면은 한 마리의 코끼리가 되는데 그 한 마리가 코끼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 유튜브를 듣는 분들의 목이 아닐까. 저는 막 수십 개를 이야기해 주고 그것을 결합하는 것은 우리 유튜브를 듣는 분의 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